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인데 도서관 가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 시험이라 갖고 다다음 주 시험인데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헤어져요. 머리가 돌대가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머리가 돌대가리입니다. 돌대가리. 그래서 걱정이 돼서 도서관 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9시부터 오픈인데 지금 8시 10분? 가도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한 2-30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일찍 가냐면 주차 때문에. 여기 제가 가는 데가 뭐 몇 군데 있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공부하려고 점심도 도서관에서 먹고, 그러니까 식당이 있는 도서관이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수성도서관, 대구 수성도서관은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공부할 겁니다. 진짜. 하루 종일 될지 안 될지 하루 종일 못 하구나. 저녁에 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서 지금 아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 때까지 좀 공부 좀 해보자. 공부 오래 한다고 해서 잘 외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엔진오일 DIY인가? 셀프로 엔진오일 하는 거 올렸잖아요. 역시 이론하고 실제는 달라. 저희가 학원에서 그냥 실습용 엔진을 엄청 뜯어봤어. 근데 이제 실습용 엔진이라는 게 이 신차가 아니고 옛날 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엄청 익숙해졌어. 근데 어제 처음으로 제 차를 뜯었잖아요. 오일 드레인 코크 뺄 때는 쉬웠어. 그거는 옛날 차나 지금 차나 똑같으니까. 근데 필터 위치가 생각보다 깊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또 제가 또 영상도 찍어야 돼서 제가 직접 못 해봤지만 다음에는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어제 해보니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취직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취직을 물론 한 3달 정도 일한다고 하면 다 사장님들이 싫어하겠지만 오래 한다고 해놓고 사정이 있다고 나와야지 어떡해. 그래서 일단은 경정비는 실전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카센터에 들어가서 카센터에 블루엔진이나 오토큐나 개인 카센터 들어가서 약 400m 앞 시속 오일만 주고라 갈아봐야 되겠다. 오일에 달인이 있을 때까지 눈 감고도 갈아도 될 정도로. 그리고 이게 또 실제로 해보니까 또 서행하세요. 마감도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일하고 나서 마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깔끔해. 역시 경력자는 어제 도와주신 분은 기아 오토큐에서 7년을 근무하셨대요. 그래서 짬밥이 꽤 있어. 그래서 경정비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합니다. 근데 이제 자격증 때문에 학원에 다시 오신 분인데 그분 덕분에 작업은 쉽게 했는데 다음엔 제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면 세워라 내워라 하면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어제 제가 지인들도 같이 학원에 우르르 갔거든요. 4명이 갔어. 4명이 갔는데 이제 그 기아 오토큐 그분이 작업을 다 했는데 웬만한 작업을 다 도와주더라고. 그러니까 공구 쓰는 게 이미 짬이 7년이니까 그냥 엄청 능숙해.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하는 것 같아. 그냥 속도도 엄청 빠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어제 좀 느꼈어. 그래, 이론도 중요하고 자격증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젓가락 들잖아요.
눈 감고도 밥 먹을 수 있잖아.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게 기능인 아닙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저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진학 고민할 때도 저는 제가 머리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머리는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머리는 나쁜 건 아닌데 게을러요. 그러니까 공부를 끈기 있게 해야 된다고. 인문계 가면은 맨날 그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 들어야 되고, 그때 안 잘 자신 있냐? 저는 잠 오거든요. 저 수업 시간에 재미없으면 잠 와요. 수업 시간에 자야 되지. 또 오후에는 또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지. 그거를 아침부터 밤까지 인문계 가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 중학교 때부터 저는 저를 알았어요. 아, 얘는 공부에 소질이 없다. 끈기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 가다 보니까 제가 손재주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손재주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하는 거는 잘해요.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머리 좋고 끈기 있는 사람은 공부 잘하면 되는 거고, 손재주 있는 사람은 또 연습 많이 해서 능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도 16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해. 진짜 사람들이 다양해서, 손재주는 있는데 머리가 나쁜 사람, 머리는 똑똑하고 4년제 대학 나오고 똑똑한데 손재주가 느린 사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있는 쪽이지. 그래서 사실은 오늘 도서관 가면 주차장에서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와이프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와이프한테 일단 자격증을 따고, 그죠? 일단 제일 급한 거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을 먼저 따고 와이프한테, 옥수야, 오빠 자격증을 땄는데 그 실전 경험이 좀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큰일 났네. 모르겠어요. 일단은 와이프도 한국 오면 와이프는 또 2년 공부해야 돼. 2년. 실제로는 1년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게 한국어 난이도가 자동차 정비보다 더 어려워요. 저도 이제 옥수 시험 칠 때 문제 이렇게 많이 보니까 심각하던데. 엄청 어렵던데. 그러니까 한국인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외국인이 그걸 해야 되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와이프가 한국어 공부할 동안에 저번에 작년 10월 1일날 왔었거든요. 작년 10월 1일날 왔다가 12월 22일인가 다낭에 다시 돌아갔는데, 지금 가게 때문에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옵니다. 그래 다시 완전 살로 오는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와이프가. 공부할 생각하니까 가기 싫다고. 근데 옥수가 한국 와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제가 좀 심심했었어. 옥수는 맨날 저기 학원 가 있고 맨날 집에 혼자 있고, 그 옥수 공부 뒷바라지만 했는데, 그러니까 같이 놀러 가지도 못하고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옥수 오면은 또 학원 가고 바쁘지 않냐, 오빠 일 좀 할게. 월급은 작더라도
근데 제가 월급 보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 많이 받으려면 또 제가 학원 다니면서 알게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 월급 많이 주는 데는 타이어집, 힘쓰는데 그 월급 많이 줘요. 초봉부터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주는 데가 버스 정비하는데 거기도 월급 많이 줘. 그런데 이제 버스 배워서 승용차에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월급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제가 돈만 생각하면 타이어집 가면 돼요. 하루 종일 타이어 나르고 허리 약 다치고 300m 앞 시속 힘쓰면 90km 되는데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저는 지금 구간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은 거기 때문에 기술을 배웠으니까 전방에 이제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기술을 있습니다. 익히고 싶은 거지. 그래서 월급이 작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한국은 좋은 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 최저임금 줘도 괜찮아요. 최저임금만 받고 엔진 오일이나 좀 실컷 갈았으면 좋겠다. 지겨질 때까지 진짜. 엔진 오일 지겹다 진짜. 이 정도 할 때까지 한번 갈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또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전방에 제가 옛날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시계 수리 배울 때 그 어떤 시계 수리 잘하는 집에서 배웠거든요. 그때 하루 종일 시계 뜯었어. 하루 종일 시계 뜯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그거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많이 익더라고. 지금도 저 시계 공구 갖다 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번 배운 거는 오래 간다. 뭐 어떤 느낌이냐면,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은 자전거 못하잖아요. 근데 자전거 한번 배워놓으면 다음에 또 탈 수 있어. 아무 상관없어. 그 다음에 뭐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냥 그렇다 이거지. 한번 배워두면 잘 안 까먹는다. 한번 몸으로 익힌 거는 잊어버리기 힘들다. 뭐 자전거 타는 것처럼, 오토바이 타는 것처럼. 그래서 뭐 저도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오토바이 타는 법 좀 알려달래. 그래서 이제 한번 타본 사람은 웃기지. 그거 할 게 뭐 있냐. 근데 안 타본 사람들은 걱정이 되는 갑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왔다. 진짜 빨리 왔네. 조금만 이제 주차까지 다 했고. 다 왔다. 그래서 자전거 한번 배우고 싶다. 엔진 오일이나 볼까요? 엔진 오일 얼마 들어가 있는가? 막간을 이용해서 엔진 오일이나 한번 봅시다. 엔진 오일 점검하는 방법은, 엔진 오일 말 나온 김에 엔진 오일 점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엔진 오일은 그게 냉간시 시동이 꺼졌을 때 재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이냐면, 제가 엔진 오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엔진 오일을 그냥 주차장에서 그냥 시동이 꺼졌을 때 재는데, 그거 그렇게 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차의 엔진의 최저 온도는 80도에서 90도예요. 그 전까지는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운행을 했지 않습니까? 운행을 하고 원래 한 5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영상 찍고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자, 여기가 오일 게이지잖아요. 그리고 차 먼저 열면은 냉각수 항상 보세요. 냉각수 항상 보시고, 냉각수는 적정하게 있어야 된다. 맥스랑 미니멈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일 게이지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닦아내야 돼요. 손이 한 개인데 어쩌노. 원래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네. 오케이 돼 그렇게.
자, 여기 보이죠? 여기 요거야. 자, 여기서 뺍니다. 그래서 이거 뺄 때도 잘 빼야 돼. 이게 벽 타고 오면 안 되거든. 벽 타고 오면 안 되고 깨끗하게 한번 닦아낸 다음에 원래 한 두세 번 해야 돼. 벽에 있는 엔진 오일 하면 안 된다고. 깨끗한데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찍어보자. 이게 애매할 때는 계속 찍어야 돼요. 애매한데. 아니 내가 어제 엔진오일 좀 덜 들어간 것 같아갖고 엔진오일 좀 덜 들어간 것 같아갖고 계속 찍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제가 이게 제 차는 엔진오일이 6.1L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7통을 샀는데 많이 안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는데 80% 들어갔는데 뭐 영상이 정확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지금 요까지 들어갔잖아요. 80% 그죠 보이죠? 이게 좀 여기 좀 젖은 데가 엔진 오일이고 요만큼 남았잖아. 잘 들어갔다고. 그럼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 지금 봐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맞지? 네 칸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이 네 칸에서 줄면 안 돼요. 줄면 안 되고 줄면은 누유고 또 늘어도 안 돼요. 늘으면은 그 연료가 가솔린이 들어가는 거지. 가솔린이 새는 거예요. 엔진 오일 증가 이슈 있잖아 그거. 그렇습니다. 자, 연김에 엔진 오일 묻은 걸레 버리기 아까우니까 한번 싹 닦아주고. 엔진 오일 중요합니다. 엔진 오일이 진짜 엔진이 비싸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나 싼 거 넣는 건 다 이해가 안 된다. 싼 차에는 엔진 오일 싼 거 넣어도 돼요. 근데 뭐 본인이 엔진이 좋은 거다, 새 거다, 엔진 오일 싼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좋은 거 엔진 보호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 어씨 더럽네. 물티슈 다시 닦아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차 얘기를 빠졌네. 차 얘기 좀 더 해드릴까요? 어차피 지금 도서관 열려면 좀 더 남았어. 조금만 더 닦아주고 들어와서 1월달 아니면 또 세차장 가서 닦아야 되는데 또 시간 내서 닦아야 되는데 차 좋아. 차 마음에 들어. 원래 이런 건 다 저기 세차장 가서 닦아야 되는데 오늘 본네트 연김에 한번 닦아주고 있습니다. 야, 이 걸려 이거 물티슈 하나 갖고 뽕 뽑네. 엔진 오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엔진 오일 차에 가서 추워서 핸드폰을 마운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엔진 오일 사람들이 점검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제대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진의 적정 온도는 80도에서 90도예요. 그럼 80도인지 90도인지 어떻게 아냐? 그 계기판에 수온 게이지 있잖아요. 온도 게이지, 냉각수 게이지 그 있잖아. H 돼 있고 C 돼 있고 콜드 돼 있고 핫 돼 있는 거 있잖아. 온도계 표시 있고 그게 수온 게이지거든요. 그게
처음에 이제 겨울에 시동 걸면은 당연히 그 상온이랑 비슷하니까 콜드가 돼 있다고. 씨 닦으니까 더 들어졌는데. 다시 닦아야 되겠다. 새 걸로 닦아. 새 걸로 닦읍시다. 닦아. 더 들어졌다. 수온 게이지까지 얘기했지요. 그게 이제 80도,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제 냉간시라 그래요. 냉간시. 차가울 때 그걸 냉간시라는데, 추워. 추워서 입이 오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데. 차에 들어가서 설명해야 되겠다. 더러운 걸로 닦았더니 더 더러워졌네. 더러운 걸레로 청소하는 거. 얼룩이 다. 에이씨, 청소 2번 하고 있네. 아이씨, 춥다. 오늘 왜 이렇게 추워요? 응? 너무 춥다. 추워. 여기는 깨끗하네. 자, 이 정도면 됐고, 다시 설명해야 되나? 다시 해드릴게요. 엔진을, 이 중요한 거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또 도움되는 거는 공유하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춥다. 아이고, 요거만 하고 들어갈게요. 아니면 지금 몇 시야? 추워. 씨, 이제 오픈할 때 안 됐나? 9시 오픈이라고 제가 시간대 올라오고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8시 반이네. 아직 많이 남았네. 자, 엔진오일.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엔진오일 측정 방법은 냉간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냉간시에 하는 게 아니고, 엔진이 열을 받아야 돼요. 수온 게이지라고 하면 이제 알아들으세요. 온도계 있는 표시, 거기가 80도 정도 되려면 중간에서 약간 밑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중간을 넘어가면 안 돼요. 중간을 넘어가면 냉각 장치가 작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엔진을 너무 과하게 써서 냉각 장치가 열을 못 식히는 경우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차는 열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 엔진 열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엔진 열 관리 못하면 이 안에서 미세하게 박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엔진을 보호하려면 열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엔진 오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오일 측정할 때는 80도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80도, 90도에서. 그래서 집에서 차를 뭐 밤새도록 세워놓고 잠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엔진오일 점검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엔진오일이 많아. 왜냐면 오일이 아직 다 안 스며들었어. 근데 80도 90도 충분하게 데펴준 다음에 오일 완벽하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오일이 뜨끈뜨끈해졌을 때, 그때 재는 거라고. 그래서 보통은 엔진을 끄고 5분 뒤에 재라 하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5분 정도 지나고 재면은 오일이 아까 제가 잰 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죠. 왜냐면 엔진이라는 게 높이가 꽤 돼요. 한 60cm 되나? 60cm 정도 돼. 오일통까지 다 생각하면 꽤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일이 밑에 오일통이 맨 밑에 있고, 그거를 쫙쫙쫙쫙 올려서 가는 건데, 야, 시동 키자마자 바로 가네. 야, 저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조금만 오일 돌아갈 시간을 주면 안 되나? 그 5초를 못 기다리네. 야. 그러니까 엔진이 제가 높이가 한 60cm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일이 중력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오일통이라고 합시다. 오일 받침대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오일통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오일 받침대라 합시다. 응. 오일 받침대에 있는 오일을 또 계속 순환시키는 거니까 위로 계속 펌프가 계속 올리는 거야. 펌프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응. 계속 순환하는 거라고. 오일이 위아래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누유가 왜 겁이 나냐면 이렇게 오일이 위아래 순환되는데 어딘가가 이렇게 살짝 터지면 거기를 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터지는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엔진이 진짜 밀봉돼 있거든요. 처음에 샀을 때, 새 거 했을 때 엔진이 완전히 밀봉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건데 그게 터져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엔진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엔진을 가혹하게 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렇게 엔진 오일 누유 많이 되는 차종 있지 않습니까? 고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누구나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엔진의 설계가 조금 어느 부분이 특정 부분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더라도 엔진을 너무 과하게 잘못 쓰면은 터져요. 부드럽게 써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뭐 저렇게 뭐 바로 출발해갖고 바로 돌려버리면 바로 출발해갖고 뭐 확 엑셀레이터 확 밟아버리면 오일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쇳끼리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마모가 돼가면서 열 나면서 흔들리면서 엔진을 꽉 조우고 있던 볼트들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안에서 흔들흔들 거리니까 탕탕탕탕 치니까 진동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오늘 그냥 뭐 아는 대로 막 엔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막 떠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진 오일 측정은 냉간 시에 하는 게 아니다. 주행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행이 끝나고서도 온도 게이지를 한번 보세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주행이 끝날 때쯤, 파킹 들어가기 전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엄청 과속했다, 엄청 엔진을 혹사시켰다 하면은 온도 게이지가 조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80, 90도까지 내려줘야 돼. 그리고 시동을 끈다. 이게 후열이야. 이게 후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과속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엔진 온도가 80도, 90도이기 때문에 후열을 안 하는데 뭐 예열해야 됩니까? 후열해야 됩니까? 많은 질문 있잖아요. 후열은 많이 밟은 사람, 그러니까 수온 게이지 보면 돼. 온도가 90도 넘어갔다. 나 도착할 때 됐는데 90도 넘어갔다. 그럼 주차장 왔는데 90도가 넘어갔다. 90도라는 거는 90도가 딱 중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00도 아니에요. 그 수온 게이지의 중간을 90도라 생각하고 중간이 좀 넘어갔다. 아, 내가 좀 과속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차마다 또 수온 게이지도 잘 모르겠는데 제 차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차는 제가 80도라고 생각하는 그 딱 게이지가 딱 중간에서 약간 밑에 있더라고. 90도가 딱 중간인 것 같더라고. 제 차인 경우, 기아차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번에 베트남 가서 제가 MG 차를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똑같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차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한 5분 정도 운행했을 때 딱 유지되는 값이 있어요. 그게 본인의 그거야. 그 기준을 잘 보시고, 그리고 엔진오일보다 중요한 게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부동액, 냉각수 없으면 엔진이 열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열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진 오일 측정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세워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음, 주행 후에 하는 거다. 그래서 카센터 가면 카센터 엔진 오일 갈러 가잖아요. 우리가 주행한 뒤에 가잖아. 그래서 괜찮은 거야. 음.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엔진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 카센터 사장님이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보잖아요. 응?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집에 가서 본네트 가서 열어봐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엔진오일 갈고 나서는 사람들이 측정을 안 해. 왜냐면 정비소에서 측정을 하고 왔으니까. 근데 한 1년 정도 돼.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을 때, 아, 엔진오일 갈 때 됐나?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아, 엔진오일 갈 때 됐나? 근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본다고. 응?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오일이 이미 그 오일 탱크에 밑에 지금 수북하게 쌓여 있어. 그걸 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는 있긴 있지. 뭐 색깔도 좀 보고 뭐 의미는 있는데 의미가 좀 떨어진다. 음. 아,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의미 있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진이 열이 좀 받아야 된다. 5분 이상. 그러니까 80도, 90도 수온 게이지가 중간에 왔을 때, 중간 정도에 왔을 때 그때 재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게 딱 맞아요. 그러면 모든 오일이 모든 부품에 들어간 거거든. 80도에. 그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전기차가 좋은 거는 맞아요. 전기차 좋은 거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근데 그 손목시계처럼 그런 것 같아요. 손목시계처럼 전자시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아날로그 시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저는 아날로그 이렇게 시계 보면 멋있던데. 뭔가 기계공학적인 게 멋있던데. 어떻게 이렇게 어떤 부품을 써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참 인간이라는 게 대단하다. 물론 전자 뭐 반도체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어 전자는. 근데 이게 기계는 사람 손으로 그죠? 이거 하나씩 하나씩 깎아내갖고 만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인간이라는 게 대단해. 그러니까 이런 문명이 이런 문명이 발전돼 갖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만 있었어 봐. 아직도 사냥하고 살았지. 원시인처럼 살았지. 40 전에 죽고. 저 옛날에 저 태어났으면 벌써 죽었다, 아파서. 음. 한국, 전 세계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인류의 발전을 많이 시켜서, 그죠? 의학, 기술, 과학, 아, 훌륭하신 천재 박사님들 덕분에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기계 얘기하다 보니 또 딴 데로 샜네. 하여튼 기계는 그런 거예요. 이게 엔진이 기계이기 때문에 엔진 전자제품 아닙니다. 기계라고 생각하세요. 오일이 필요한 기계다 생각하고. 자, 옆차도 시동 걸었습니다.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이 정도면 돼. 급하면 이 정도면 돼. 이 아저씨는 통과. 이 정도면 돼. 야, 근데 아까 그 펠리세이드는 진짜 심각하더만. 저런 차 사면 안 돼, 중고차는. 그러니까 저런 거 안 살라고 중고차 배우는 것도 있어요. 자동차를 배우는 거 있어요. 저런 차를 사기 싫어서. 저런 차들은 이제 서서히 엔진이 막가기 시작한다고. 그럼 나중에 시동 걸고 이렇게 해보면 아는 거예요. 저 아저씨는 디젤이지만 디젤이라서 뭐 소리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면 뭐 그래도 빨리 가긴 하다. 디젤은 저기 더 위험한데 가솔린 차보다. 디젤은 연비는 좋지만 나중에 또 디젤 좀 공부 더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배우는 거로는 디젤은 비싼 이유가 있다. 좋아서 비싼 게 아니고
무겁게 만들어야 되고, 뭐 좀 그런 게 있어. 좀 그래. 가솔린보다 별로야. 공부해보면 알겠대. 가솔린은 다 좋아. 단점이 휘발유가 비싼 거. 하여튼 엔진 오일 관리 잘 하세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얘기 몇 번 한다 그죠? 엔진은 온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오일은 밑에서, 오일팬이 항상 밑에 있어. 모든 차는 오일팬이 밑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엔진 오일 갈러 가면 드레인코크가 다 밑에 있잖아. 그게 엔진 오일 통이에요. 그 안에 엔진 오일 다 있어. 항상. 그거에 이제 순환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위로 팍 올려준다. 시동 키자마자 팍 올려주는 거라고. 그 원리다. 그러니까 시동 키자마자 출발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오일이 밤새도록 뭐 차를 뭐 일주일 세워놨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에 진짜 웬만한 오일은 다 떨어진다고 밑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엔진 안에는 진짜 유막이 거의 없는 거지. 있긴 있지. 유막이 조금 있는 거지. 마르지는 않을 거니까. 그 상태에서 엔진을 돌려서 바로 출발한다? 그건 진짜 아니다, 진짜. 그거는 엔진한테 실수하는 거다. 뭐 남녀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 바로 불 끄자마자 바로 돌진해서 바로 하는 거랑 비슷한 거다. 진짜 안 좋다. 무리가 간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여자면 바로 시작하면 바로 되겠냐고. 그게 그런 거다. 기계는 그런 거다. 오일을 잘 발라줘야 된다. 오일을 잘 발라야 성능이 잘 나온다. 오늘 제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네요. 오늘 주제가 뭐였지? 그 학원 끝나고도 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다, 그죠? 아니, 저도 그 영상을 보통 때는 평일에는 학원 가면서 찍잖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뭐 브이로그 비슷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거 누가 보겠어 했어. 근데 또 영상 요즘에 자주 올려줘서 좋대. 그러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아이고, 한 분이라도 좋아해 주시면 그게 어디요? 이거 제가 이걸로 뭐 먹고 살라고 유튜브 찍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보답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덕분에 구독자님들 많이 알게 됐고, 구독자님 덕분에 코로나 때 힘들었을 때 이겨냈고, 도움도 많이 받았고, 제가 결혼식 할 때도 코로나 끝난 지 얼마 안 돼갖고 막 코 쑤시고 할 때 있잖아. 코로나 검사한다고 코 쑤시고 그러는데도 결혼식 와주고, 그런 분들한테 고마워서. 그런 분들을 모른 척하고 살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뭐 잘 나간다고 해서 옛날에 그지 같았던 친구들 다 손절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거는. 응?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힘들었을 때 도와주신 분들이 영상 자주 올려줘서 좋다 하길래 그냥 보답해드리는 거.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음, 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조금만 더 잡으면 되는 거고. 편집 안 하면 되잖아. 음. 오늘도 편집 안 할 겁니다. 결론은. 자, 엔진 오일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보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라이브만큼 길게 했는데 그 자막 안 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CC라는 버튼이 있거든. 그거 누르면 자동 자막이 달려요. 그 오타 좀 나는데 상관없어. 그 이해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 저도 그 CC 이렇게 눌려보고 많이 보거든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좀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갑니다. 감사합니다.